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서기 2018년 2월 27일 잠을 자다가 꿈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메모로 남겨놓는다. 첫 번째는 카인 프로젝트. 나쁜 놈들이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중 카인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아벨 같은 사람들을 청소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와 가슴. 머리는 뇌, 슈퍼에고, 머리는 지식과 기억, 이성적인 사고 등 의식적, 무의식적인 모든 행동을 관장하고, 가슴, 심장은 감정을 관장하고, 배는 원초적인 욕구다. 이것을 화두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단편 소설을 써본다. 1카인 프로젝트는 인민의 이 머리와 가슴을 공격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는 사실상 내전과 같은 상황이고 치열한 냉전 중이다. 다른 짐승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관념인 선과 악이 아마겟돈 전쟁 중이다. 어쩌면 그 전날에 본 이미지에서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른다. 전날에 봤던 이미지는 이겁니다. 이거는 캠트레일인데 캠트레일이 하늘에 그 세월호 모양의 캠트레일이 생겨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건데 캠트레일은 나쁜 건데 마치 좋은 것처럼 이걸 보는 그때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이 마스코트랑 연결을 하면서 감성을 자극하려는 시도죠. 이게. 그래서 뭐 보는 사람들이 무슨 가슴이 먹먹하다더니 그런 얘기를 했죠. 봉준호의 영화 괴물에서는 주한미군이 한강에 깨름칙한 것을 방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설국열차 초반에는 같은 봉준호 감독입니다. 항공기 캠트레일 장면이 마치 묵시적으로 나온다. 외국 영화 28일에서도 캠트레일 장면이 의미심장하게 나온다. 수돗물의 불소는 조금씩 뇌를 썩게 한다고 하고 대한민국 상공에는 항공기가 휘젓고 다니며 캠트레일을 수놓고 있다. 캠트레일은 바륨, 알루미늄, 수은, 박테리아 등 유해 화학물질들로 되어 있다고 한다. 녹지 않는 눈이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캠트레일에 대한 관한 국정조사를 했을 것이다. 베트남 하늘에 고엽제를 뿌렸듯이 대한민국 하늘에 캠트레일을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GMO 수입국이라고 한다. 내가 아무리 GMO를 피하더라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들 거의 100%가 GMO 사료를 먹기 때문에 GMO 먹은 돼지를 먹는 셈이 된다. 사람은 돼지와 유전자가 비슷하다. 미합중국이 한국은 생화학 실험하기 좋은 나라라고 했다고 한다.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죠? 2015년 미국 탄저균과 메르스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나왔다. 그 틈을 타 극우주의자인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머리가 나빠진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그 어리석음을 관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공격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적이 되어 미워하며 싸운다. 그걸 본 신들은 오호케자라를 부른다. 머리를 공격해 바보로 만드는가 하면 가슴은 어떻게 공격당할까? 가슴은 제도적으로 공격당한다. 정규직의 반값 비정규직 노동자, 반의 반값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고용 등급에 차별이 있다. 보너스로 해고도 스트레스다.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자기 집 없는 주거약자들이 반 이상이고 집이 있더라도 집 때문에 빚이 있다. 그렇다. 빚이다. 다이아몬드 수저 권력자들은 나머지 인민들의 빚을 받아먹으며 쾌적하게 산다. 권력자들은 개들에게는 상을 주고 돼지들에게는 벌을 주며 체제를 유지한다. 이 개돼지론의 개와 돼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개돼지라고 하지만 개와 돼지는 종류가 다르다. 근본이제를 은폐하고 없는 돈을 빚으로 지우는 벌로 개인이나 또는 나라를 노예나 식민지로 만든다. 내면의 식민화라고 하죠. 일본이나 미국의 식민지라면 왠지 기분이 나쁜데 IMF나 국제기구의 식민지라면 기분이 덜 나쁠 수도 있겠다.
돼지들에게는 비지라는 형벌로 다스리고 개들에게는 황금 부스러기를 던져주며 자기들끼리 혹은 돼지들을 물어뜯으며 자기들끼리 찌지부찌지부 갑축장을 벌인다. 개돼지들 중에 힘 있는 자는 권력의 개가 되고 힘 없는 자는 돼지로 산다. 개는 본성이 육식동물이고 짖거나 물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개들은 길들인다. 법관, 판검사들을 잘 빠진 도베르만 개에 비유하고 경찰을 견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반면 돼지들은 불의를 보더라도 짖거나 물지 않고 오직 식용으로 사육된다. 머리는 없고 가슴만 있으면 바보처럼 되고 가슴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처럼 된다. 개돼지 말고는 신이 있다. 그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착각한다. 신과 개돼지들의 세계에 인간만 없다. 어떻게 해야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합중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19세기 서양인들이 고려 반도에 와서 대포를 쏴대다가 결국 조약을 맺었으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다. 서기 1882년이고요.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취해법권인데 소파에 취해법권 성격이 있다. 현대의 소파죠. 외세가 마술을 뻗치는 상황에서 세국 정책은 정당하고 불가피했다. 저가 옛날 만약에 조선 말기에 살았으면 세국 정책 지지하고 불가피하다고 지지했을 것 같고 단발령도 거부했을 겁니다. 전시 작전권이 없는 것은 군사주권이 없는 것이고 FTA는 경제주권의 촉수가 꼽힌 것이다. 빚이라는 환상에 의하여 또 외국노들에게 의하여 식민지가 된다. 예속관계에는 미래가 없다. 당장 미합중국을 대한민국에서 축출하고 세국 정책을 한다면 보복으로 식량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듯이 식량은 참으로 무기와 같다. 식량 주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의 차별이 심한 것은 한마디로 더러운 것이다. 자기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더러워서라도 노동을 거부하여야 한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매달려 있는 것이 저주받은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동에 매달려 있으면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의 자식 후손에게 계속 저주받은 굴레를 물려주는 것이 된다. 노동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의 교도소에는 가석방을 미끼로 강제 노역을 시키며 하루 몇 시간씩 노동을 하는데 상여금이라고 하는 임금은 한 달에 몇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 임금을 받고 출소한 약자는 밖에 지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또 들어온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모든 수용자들이 단결하여 노역을 거부해야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정을 위하여 적폐를 계속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개돼지처럼 살다가 개돼지로 죽는 것은 비참한 삶이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명예로운 죽음은 아름답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그게 죽음이라도 두려워 말고 싸워야 한다. 그래야 해방을 성취할 수 있다. 다른 짐승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관념인 선과 악이 아마겟돈 전쟁 중이다. 사람이 짐승처럼 선악의 관념을 모르게 되면 약육강식의 짐승세계, 난세가 된다. 군사이버사에서는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부정하고 투쟁한 사람들을 포함한 레드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얼마 전 김간진은 또 구속을 면했다. 그래서 결국 그 불구속 기소로 됐다고 합니다. 이 한겨레에서 사이버사 블랙리스트 1333개를 추가 발견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기사하고요. 이거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선 개표 결과 부정을 포함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촛불항쟁 때 군을 동원한 내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오늘 제기되었다. 오늘은 한 달 전쯤이겠네요. 그 상황이 되었다면 유혈 사태와 공포정치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사탄을 숭배하는 오컬트 신봉자들이 우리의 가까이에서 자기 존재를 알게 모르게 드러내고 있다. 그 SBS 가요 프로 배경에 그 프리메이슨 상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컬트 심볼이죠. 그 삼각자와 컴퍼스. 딱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링크로 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쇼였습니다.